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석유의 심장부를 정확히 노렸습니다. 도네츠크와 사라토프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쉴 새 없이 러시아 각지를 공습하고 있는데 오늘 그 움직임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 혹시 괜찮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3일 새벽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전략적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파괴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표적은 점령하의 도네츠크 석유기지와 러시아 본토 사라토프주의 정유 공장이었습니다. 두 곳 모두 러시아군의 연료 보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입니다. 도네츠크의 석유기지에 대한 공격은 2일 밤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어 3일 새벽 여러 차례의 추가 타격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상당히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관련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FPV 드론이 거대한 두 차 폭발 유폭을 일으키는 강력한 폭발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입수된 영상에는 FPV 드론이 목표 지점에 접근하고 탑재된 고폭탄이 목표물 내부에서 대규모 두 차 폭발을 일으키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오 옙타 직격이다 라는 현지 음성도 녹음되었습니다. 이 옙타라는 말은 영어의 fuck과 유사한 매우 거친 욕설인데 그만큼 폭발의 위력이 엄청났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1기의 연료 저장 탱크가 불타올랐고 보관 중이던 석유 제품이 전소되면서 러시아 전선의 연료 수송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 설명. 이번 타격 지점은 좌측 상단의 키이우, 중앙의 드니프로, 아래쪽의 크림반도를 기준으로 볼 때 우측에 이 세 지점에서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라토프 정유시설에서는 탈황 장치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기능을 마비시키는 구조적 파괴입니다. 사라토프주 정유소 공격에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투입되었습니다. 표적이 된 것은 원유의 탈황과 1차 분리를 담당하는 주요 설비 AT6였습니다. 이 장치는 원유 초기 처리 공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것이 파괴됨으로써 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에 직결되는 구조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참고로 사라토프 정유소는 러시아 최대 석유 기업인 로스네프트, 론네프의 소유 시설이며 최근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곳입니다. 여러 지점에서 불길이 치솟고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방공망은 또다시 부재 중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SNS에 게시한 영상에는 폭발 직후 여러 지점에서 화염이 발생해 시설 전체가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불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와중에도 방공 시스템의 대응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냐? 어디에도 방공망이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몇 주 전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방어 능력 부재와 위기 대응의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사라토프 정유소는 2025년 10월 16일에도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반 만에 또다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이전 피격 이후 방어 태세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번 공격으로 연간 600만 톤 규모의 정제 능력이 소멸했습니다. 이 정유소는 러시아 전체 석유 정제량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시설로 2024년 한 해에만 58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생산품에는 가솔린, 디젤 연료, 중유, 마주트다뿐만 아니라 도로 및 지붕 재료, 비투멘, 유황 제품 등 10여 종의 석유 화학 제품이 포함됩니다. 단순한 연료 공급 기지를 몫이 디지를 넘어 군사 및 민간의 광범위한 산업 구조를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 당국은 이 폭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연료줄 끊기, 드론 전쟁이 가져온 전쟁 양상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번 공격은 최근 몇 주간 급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연료 인프라 파괴 작전의 일환입니다. 무인기를 이용한 정밀 타격은 러시아 경제 혈관을 일상적으로 파괴하는 단계에 돌입했음을 보여줍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적의 경제 기반과 전쟁 지속 능력을 매일 조금씩 깎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 트레이닝과 같습니다. 매일 하지 않으면 결국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 몰아서 격하게 근육 운동을 해봤자 고통만 남고 결국 리바운드 요요가 오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일같이 러시아에게 이런 근육 트레이닝을 실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러시아 측을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측의 근육량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심야의 섬광과 폭음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을 넘어 연료에 의존하는 전쟁 그 자체에 대한 구조적 파괴를 의미합니다. 하늘과 바다에서 동시에 공격받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유럽 위성기업 에어버스가 공개한 최신 위성 사진은
투합세 항만의 파괴 상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진에는 트랜스네프트가 운영하는 석유 수출용 파이프라인에 최소 2발이 명중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옆 부두에 계류 중이던 유조선 탱커에도 직접적인 파손이 보입니다. 육상, 해상, 항공의 결절점인 이 터미널에 대한 공격은 심각한 환경 피해까지 초래했습니다. 해수면에 떠다니는 기름 막은 주민들의 스마트폰 영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간 700만 톤의 수출 능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러시아 석유에 문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투합세항은 러시아 남부의 가장 중요한 석유 수출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 항구의 주요 라인이 물리적으로 정지된 것은 러시아의 해상 수출 전략 전체의 차질을 초래합니다. 해운업계가 각성하는 날. 우크라이나에서는 산타클로스는 드론을 타고 온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해운업계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다음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제재해 러시아 원유의 뒷구멍이 되었던 항만들이 이제 합법적인 군사 표적이 되고 있다. 둘째, 이 항구에 드나드는 제3국 선박들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셋째, 이로 인해 보험료 급등, 선박 운항 기피, 항만 폐쇄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러시아산 원유 유통에 치명적인 지연과 매출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선안 서양의 산타를 거부하는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제 악의 산타가 방문할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비꼬아 말하고 있습니다. 불면과 폭발이 일상이 되는 나라, 다음은 당신의 도시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라토프와 투합스에서 연이어 발생한 폭발로 인해 이제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감각이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공격 대상은 도시나 항구에 국한되지 않고 연료시설, 군수공장, 발전소, 철도 분기점 등 국가의 모든 혈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맞이하는 러시아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조명, 일루미네이션이 켜지는 한편 어둠과 추위, 그리고 폭발음에 휩싸이는 지역이 날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국민이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던 시대는 끝났다. 2026년, 2028년을 향한 푸틴의 연말연설은 녹화된 유령의 영상처럼 될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푸틴의 연설을 들으며 새해를 맞는 풍경이 올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국민에게 내세울 성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측은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블랙홀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수의 올리가르히자 푸틴 체제의 은혜를 입어온 빅토 백셀베크가 돈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자금을 동원하는 사실상의 자금 도발을 통해 경제를 구하자고 호소하는 모습은 국가적인 내부 강탈 정책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동차 제조업체 라다 역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상징하는 자동차 제조사 아부토바즈 AVTOVAZ가 발표한 라다 이크라 아마도 아이츠크라 시리즈의 생산 계획은 불과 몇 달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원래 10,000대 생산이 목표였으나 2026년에는 고작 4,500대로 축소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판매된 대수가 128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월 40대 이하, 즉 연간 1,000대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러시아가 내세우던 수입 대체가 완전히 파탄났음을 보여줍니다. 자동차에 이어 항공업계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MS-21과 슈퍼젯 100이 적자로 전환하며 국산 항공기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되고 있습니다. 야코블레프 구 인류신 설계국은 국산 여객기 MS-21과 슈퍼젯 100의 주력 개발사입니다. 이 회사가 발표한 결산에 따르면 작년 동기 85억 루블 약 1,300억 원 흑자였던 수익이 올해는 40억 루블 약 600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경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든 숫자를 조작하며 버텨온 러시아 경제가 마침내 연료 부족으로 기술력까지 공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상당 부분 분식 회계를 거친 숫자일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식품 수입은 그램지 단위로 절약되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과 기아 상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먹는 양 자체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이상, 징후가 경제지 코메르산트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통계에 따르면 우유 구매량 8% 감소, 쌀 10% 감소, 메밀과 돼지고기가 9%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 기준의 감소가 아니라 실제로 구매한 킬로그램, kg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료품 소비에 물량이 감소하는 현상은 물가가 비싸고 싸고의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구매할 여력 자체가 상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매장에서의 평균 구매액, 평균 티켓에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구매 품목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에 총 금액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식탁이 눈에 띄게 빈곤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산업, 교통, 소비의 동시 붕괴, 모든 것이 에너지 맹공격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연이은 공격은 단순한 시설 파괴를 내넘어 러시아 경제에 동시 다발적 붕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산업, 제조, 에너지, 운송, 항만, 정제, 그리고 소비, 식료, 유통라는 삼중 고리가 동시에 축소, 침몰 또는 증발하는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나선형 하강에 돌입했으며 이제 더 이상 통계 조작이나 보도 통제로는 숨길 수 없는 생활의 붕괴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발의 드론 공격이 10만 명분의 생활 수준을 직격하는 시대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하, 화자의 개인적 견해 및 여담. 저의 개인적인 체감입니다만 과거 리먼 쇼크 때도 쇼크가 빵 터진 뒤에 그것이 실제 체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차 타임렉가 있었습니다. 이번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지금에서야 겨우 그것을 체감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경제는 정말 연쇄 반응입니다. 일부에서 일어난 일이 반드시 시간을 두고 다른 지점까지 파급됩니다. 최근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양이 급격히 줄어들었죠.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쟁으로 공장이 멈췄다가 재가동했을 때 가동량이 적다는 이유로 2리터, 1.5리터짜리가 0.775나 1.25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콜라 같은 탄산음료의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설탕이 많아 몸에 나쁘다는 인식을 이용해 양을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두는 사실상의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콜라는 원가가 싼 음료입니다. 오히려 플라스틱 용기 값이 더 비싸고 그보다 운송비가 더 비쌉니다. 양을 줄임으로써 일시적으로 이익률을 높이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런 기업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계속되면 소비자의 마음이 한순간에 떠나는 시점이 옵니다. 이것이 지금 러시아의 상황과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당장의 이익만을 너무 우선시하면 반드시 그 대가 반동과 시간을 두고 한꺼번에 덮치는 시점이 오는 법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감자칩도 옛날에는 100g이 당연했는데 지금은 50에서 60g이죠. 아이폰도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차라리 노트북을 사는 게 쌀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상식을 벗어나는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가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배경도 있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기업 자체가 파탄날 것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이건 다른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 지금의 세계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다들 생활이 안 될 지경입니다. 옛날에 만엔 약 10만 원의 감각이 지금 저에게는 세계 물가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만엔이 아닙니다. 체감상으로는 5천엔 약 5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것을 최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그에 맞춰 임금이 오르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한번 리셋하지 않으면 두면 앞으로의 생활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최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리셋도 필요하다는 것을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오늘은 우크라이나가 매우 큰 활약을 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러시아 측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